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실 분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AP 질문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각각 정상들께 짧게 관련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공고하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의 족적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대부분 인원들이 지금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스페셜 카운슬이 아드님의 문제로 인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 전임자의 해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와 더 강력한 공조를 하길 바라고 동맹국과 파트너십과 더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삼국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차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기술 협력, 그리고 개발 협력, 그리고 다양한 이런 협의와 같은 것들이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매해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더 고착시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1965년도 한일 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또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조회하는 룰에 입각하는 국제 질서와 모순이 있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삼국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한 대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 지역의 대처력 그리고 억제력 이러한 것을 높이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목숨,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적극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를 소통을 계속해서 공통 과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 안전적인 관계를 상호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해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꼭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Yoon, next question, please. 질문. 예, 윤 대통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하시죠. 박종진 기자. 이쪽인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간 과거의 한미일 정상 간에 논의됐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을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억류자, 납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협력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명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해법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이 좀 여전히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께 특히 대한민국 국민께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지 좀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의 그 협력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또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포괄적인 협력의 그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 위기와 이 도전의 시대가 우리 3국의 그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국 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이 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 또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3국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이런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고 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3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혜택, 안보 이런 것에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3국 국민들만의 혜택과 그런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3국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Back in May of 2022. 2022년 5월입니다. 제가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여전히 그들의 납북된 가족들을 잊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같다. 함께 일함으로써 이 모든 전쟁 포로와 납북 피해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질문을 듣는 것이 이번엔 간접적으로만 듣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바로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긍정적인 혜택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았을 때 성공을 가져다 주면 이것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자유로웠도록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란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마음을 윤 대통령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양국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올해 윤 대통령을 일본으로 모시고 저 자신도 방한을 하고 국제회의의 자리에서도 회담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 간에서는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구체적인 활동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협의회 출범 또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출 관리 분야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 또는 방위 장관끼리의 회담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큰 움직임들이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인적 교류, 또 경제계 간의 교류,
이 같은 분야에서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과 움직임을 하나씩 윤 대통령과 함께 축적해 나감으로써 이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일본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마음을 부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Prime Minister Kishida. 기시다 총리님께서 다음 질문자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はい、ですね、ね私はですね、저는 共同通信の 교도통신의 타지리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통신 소속의 다지리 기자입니다. 역사 있는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화평을 위해서 일본의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의 큰 위협입니다.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미 한 3국의 관계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에 대해서 오늘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있으셨는지요?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이란 정상회의에서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왜 기시다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미한 정상회담이 국제회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납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회의가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서 이 3국의 신시대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question ends up being six, but thank you. I'll try to answer all of them. I'm glad I didn't have you as my law professor when I said one question. Anyway, they're all legitimate questions. Look, on Ukraine, I and my country and the leadership of my country and both parties are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Japan is helping to deal with in Ukraine. And I mean that sincerely. They've showed strong leadership through the G7 as well, and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amount of financial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s well as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And, and they've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많은 accountable 국가들의 through 지원에 힘입어서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Prime Minister, we found 시사 ourselves in a 수상님께서 circumstance 말씀하셨던 where 것처럼 when I called you about 우리는 Ukraine,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I didn't have to convince 지원을 you anything. 요청하였을 때 Started off to make the 함께 case 대화를 나누었던 주장을 것처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o think in the first 우크라이나는 quarter of the 20th century.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00 forces on the border of another country. 지금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침략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다른 부분을 침략했다라는 것인데 푸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은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한 부분을 기여해 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지도부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런 결과는 유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이 같은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를 침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외교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는 유럽을 벗어나서 글로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샹그릴라 대화에서 하셨던 부분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대마다 한 번씩 세계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도 평화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고 우리 미국 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과 굉장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국에 대한 그런 회의는 아니었지만 중국 문제가 당연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경제 감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이런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태적을 만들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취할 때 결국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국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같은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역사적인 그런 회의였고 이것을 장기적인 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3국의 대응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국의 이런 협력 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찰 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는 오늘 그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삼국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그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はい、私に対する質問ですが、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 ご指摘があっ 답변드리겠습니다. たこの北朝鮮 말씀하신 による 북한에 この 의한 核ミサイル 핵 開発 미사일 や 개발 東シナ 그리고 海、南シナ海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하여 일미한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날로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며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일미 한 3국의 안보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한층 더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 걸친 일미한 훈련을,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임을 말씀을 드리고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조와 윤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두 분 대통령과 저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에 협력하면서 3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This concludes. Follow up on our conversation on Bali. 네, 발리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상분들께서 떠나시는 동안 모두 앉아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